여기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라는 남성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한국에 방문해 9주 동안 머물며 생활했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짧은 여행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지내며 일상을 살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보았으며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며 한국이라는 사회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브라질, 호주에서의 삶과 자연스럽게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거창한 분석이나 이론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으로 느낀 아주 현실적인 체감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받은 인상은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도심으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높은 건물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와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 그리고 비교적 정돈된 도로와 간판들까지. 그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수직적으로 발전한 나라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도시가 수평으로 퍼져 있는 구조이고 주거지역 역시 대체로 낮은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효율을 극대화한 모습이었고 그 점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강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은 논밭 옆에 세워진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전통적인 농촌 풍경과 현대식 아파트가 한 화면 안에 함께 들어오는 모습은 그에게 매우 상징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처럼 보였고 한국의 빠른 성장 과정을 한 장면으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이론 변화의 밀도를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도시가 비교적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지 않았고 대중교통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었으며 안내 표지판 역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용하기 편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환승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히 놀라웠다고 합니다. 시간표가 비교적 정확하게 지켜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교통체증이 일상적인 문제이며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환경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동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 스트레스가 덜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규칙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느낀 차이는 인사 문화와 인간관계의 방식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친근함을 신체 접촉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일반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면 활발한 스킨십과 큰 제스처가 오가는 것이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기본이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문화가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인 여자친구의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포옹하려다가 순간 멈춘 경험을 떠올리며 그 순간 문화적 차이를 실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차이를 단순한 낯설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며 말투와 태도, 상황에 맞는 예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도 신뢰와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 점이 오히려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강하게 강조한 부분은 역시 안전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질에서 살면서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밤늦게 길을 걷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빠르게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잡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긴장감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밤에도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편의점과 카페에 불빛이 켜져 있어 거리가 완전히 고요하게 멈추지 않는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지도를 확인하며 걸어도 크게 불안하지 않았고 늦은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비교적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위험 요소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체감 안전도가 높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는 진심으로 놀랐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CCTV, 밝은 가로등, 그리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할 확률이 낮다는 점도 크게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런 환경이야말로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모든 사회가 한국처럼 안전해야 한다고 느낄 정도로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치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소 무표정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실제로 말을 걸어보면 매우 친절하게 반응해 주었다고 합니다. 길을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주고 혹시 모르면 주변 사람에게 대신 물어봐주는 모습도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영어로 설명해 주려는 노력을 느꼈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소통하려는 태도 자체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리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자연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빽빽한 도시 국가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산과 강, 바다와 공원이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등산로가 나오고 강변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는 삶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9주 동안 그는 수많은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편의점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고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분주함과 주말 공원의 한가로운 풍경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체계와 안전, 배려와 효율이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공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장점들을 솔직하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큰 설득력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 속 장면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걱정 없이 밤길을 걷는 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하는 일, 가까운 산에 올라 도시를 내려다보는 일,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하루의 일부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특별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가치들을 다시 떠올려 보게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한국에서 보낸 9주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찾아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그러나 오면 작은 자부심과 따뜻한 감정을 얻어갈 수 있는 단골집이 되겠습니다.